오늘 아침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방화와 함께 6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150만 원의 벌금과 밀린 방세 때문에 이 같은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300명이 500만 원이 넘는 쌀 직불금을 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리를 빚은 이봉화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야 3당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와 10만 원권과 5만 원권의 분리 발권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의 한 고시원의 방화와 함께 여성 6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무차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단지 150만 원의 벌금과 밀린 방세 때문이었습니다. 강윤석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고시원에서 끔찍한 살인 행각이 벌어진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이 고시원에 살던 30살 정모 씨는 방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뛰쳐나온 고시원 거주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49살 이모 씨 등 6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정 씨는 고시원 4층 창고에 숨어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부 여성으로 이는 고시원에 주로 인근에서 식당 일을 하는 중국 동포들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살인의 동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150만 원의 벌금과 17만 원의 밀린 방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씨가 집세와 향군법 위반 벌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향군법으로 검찰청에 수배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벌금, 그 다음에 앞으로 조사받아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벌금 등에 대한 금전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무차별 살인의 무게를 두고 앞으로 사망자 부검과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가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쌀 직불금을 받아간 7,300명 가운데 서울, 인천 등 대도시 거주자가 100여 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쌀 직불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9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영농 규모가 큰 500명은 1,000만 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농업법인인 현대서산농장은 3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대도시 거주자 가운데 고정 직불금을 500만 원 이상 받아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 4명, 부산 10명, 대구 2명, 광주 20명, 대전 1명, 울산 1명 등입니다. 특히 인천은 124명에 달해 인근 강화, 김포의 쌀 농사 지역을 감안하더라도 고액 수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오늘부터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불법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재조사는 쌀 직불금이 지급된 2005년 이후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관내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대표는 오늘로 회동을 갖고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모레 오후 2시 회동을 속개해서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인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시기와 국정조사의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금융안정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 보증 동의안과 이를 둘러싼 각 당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정책위 의장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오늘 쌀 직불금 부당 신청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금융대책에 이어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면서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추가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하원이 이런 소위 경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그때그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상황에 맞추어서 정책을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한다는 것이 바로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총재는 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 한도 대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의 경우 환란 직후처럼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5%에 대해선 조금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독도 표기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10만 원권 도안 변경 문제는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5만 원권과 분리해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힘입어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도 1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9원 떨어진 1315원으로 거래를 마쳐서 이틀째 떨어졌습니다. 또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기관과 프로그램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26.96포인트 오른 1207.63으로 거래를 마쳐서 하루 만에 1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의 중대 발표설은 북한이 제외 공간을 통해 테러 지원국 해제 업적을 홍보하려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실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언론의 중대 발표 보도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테러 지원국 해제를 이뤄낸 업적을 홍보하는 과정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르드족 사이에서 영웅으로 불리던 압둘라 오잘란이 지난 1999년 체포돼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터키 곳곳에서는 쿠르드족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 도중 자동차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여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터키 곳곳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들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터키 곳곳에서는 수천 명의 쿠르드족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체류탄을 쏴서 시위대를 해산시켜보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수십 명은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시위대에는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아이들이 함께 가담했고 도시대로를 막고 타이어를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대들은 쿠르드족 반군 지도자 압둘라 오잘란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터키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와 시위는 터키 곳곳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황금의 나라로 불렸던 콜롬비아의 보고타 황금박물관이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짓고 1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선 스페인 시대의 금장식품, 값을 매기기 힘든 귀중한 도자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Estamos mostrando un nuevo ciclo de la metalurgia prehispánica de Colombia, la manera como el oro es extraído, trabajado, utilizado, simbolizado y cómo vuelve a la tierra como ofrenda. 콜롬비아의 황금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6,500여 종의 황금 조각들이 있지만 그동안 재정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겪어왔는데요. 콜롬비아의 중앙은행의 후원으로 전통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황금 장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동부 지역인 메스와 블레 사이의 고속도로 30여 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70세의 프랑스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230여 명 이상의 구조 인력이 모여 수습 작업 중인데요. 경찰은 고속도로 인근 헛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안개에 섞이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환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